준어머님 키스해도 될까요? 내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내게 한 말이다. 20여 년 동안 남편이 아닌 그 누구와도 해본 적이 없는 입맞춤. 사실 남편과도 몇 년 전에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선생님은 내게 입을 맞췄어요. 아주 천천히 보물을 대하듯 그렇게 해주었지만 내 허리를 부여잡은 그 손의 악력은 심장이 터질 만큼 크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올해로 52살이 됐어요. 결혼한 지 20해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은 호텔처럼 느껴집니다. 각자 방에서 자고 각자 밥을 먹고 각자의 시간만 보내는 곳이 되어버렸죠. 남편 박성모는 올해 55인데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전엔 그래도 집에 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저녁을 먹은 후엔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가 잠들어 버려요. 침실로 들어가자고 말하면 피곤해서 그냥 여기서 잘게라며 손사래를 치죠. 마지막으로 부부의 침실에서 함께 잠든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더 슬픈 건 그것보다도 남편이 제 몸을 마지막으로 만진 게 언제인지조차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들 준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올해 18살인데 입시 준비로 정신없어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다가 아침엔 학원 가느라 바쁘고 저녁엔 또 과외 받으러 나가죠. 엄마, 밥은 나중에 먹을게요라며 급하게 현관을 나서는 모습만 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활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들도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시기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엔 공허함과 외로움만 자리 잡더라고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인가 싶었어요. 20살에 만나서 32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사랑했거든요. 매일 밤 서로를 안고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상대방을 찾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남편은 저를 가사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것 같고 저 역시 남편을 생활비 벌어다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은커녕 기본적인 대화조차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드라마 속 중년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며 껴안는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메어오더라고요. 나도 저런 따뜻함이 그리워. 라고 중얼거리며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소파에서 자던 남편이 뒤척이며 말했어요. TV 소리 좀 줄여.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 저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52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늙어버린 건가? 여자로서의 매력도 아내로서의 존재감도 모두 잃어버린 건가? 이런 생활을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해야 하는 건가?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결혼 생활에 희망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끝나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20해를 함께 살아온 세월과 아직 대학에 가지도 않은 아들을 생각하면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7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양복을 입더니 밥은 회사에서 먹을 게라며 나갔어요. 준호도 엄마 늦었어요. 라며 가방을 메고 뛰어나갔죠. 혼자 남은 식탁에서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제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고등학교 동창 김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오랜만에 동창 모임 어때? 이번 주 토요일에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어. 사실 동창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자랑할 얘기만 하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에 지쳐있던 터였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남편은 또 골프 간다고 나갔으니까요. 알겠어, 영수가.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동창들을 만났어요. 총 6명이 모였는데 다들 제 또래인 50대 초반이었죠. 그런데 모두들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영숙이는 얼굴에서 윤기가 흘렀어요. 우리 남편이 요새 로맨틱해져서 큰일이야. 영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난주엔 갑자기 꽃다발 들고 나타나더니 영수가 고마워라고 하는 거야. 뭘 고맙다고?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그냥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세상에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언제 우리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봤나 싶더라고요. 아니, 언제 꽃을 사다 준 적이 있었나요? 결혼 기념일에도 뭘 그런 걸 챙겨라며 시큰둥했는데. 그리고 말이야, 영숙이가 계속했어요. 요새 우리 남편이 운동을 시작했어. 나랑 같이 산책도 하고 주말엔 등산도 가고. 부러워 죽겠네. 옆에 앉은 순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요새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몰라. 그제서야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영숙이의 다음 말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죠. 사실 우리도 몇 년 전까지는 그랬어. 서로 무관심하고 대화도 없고. 그럼 어떻게 달라진 거야? 제가 물었어요. 영숙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영수가, 우리 이러다가 늙어 죽겠다. 다시 연애하자고. 연애를?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처음엔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둘이서 데이트하고 서로한테 관심 갖기로 했어. 영숙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늘 뭐 했는지, 기분은 어떤지 물어보고 힘든 일 있으면 들어주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 남편은 언제 제게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힘들어할 때 들어준 적이 있었나요? 아니, 제가 힘들어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거예요. 부러우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순이가 말했어요. 쉽게 말하지 마.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가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정희야, 그렇게 단정 짓지 마.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영숙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20해 동안 함께 살아보니까 알 수 있었거든요. 성모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로맨틱하다거나 섬세하다거나 감정 표현을 잘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정말 남편이 문제인 걸까? 아니면 제가 문제인 걸까? 혹시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역시 없었어요. 골프 치고 회식한다고 새벽에 들어올 거라고 문자만 보내놨더라고요. 준호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거실엔 저 혼자뿐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영숙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제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같은 나이, 같은 결혼 연차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때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화장도 대충하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다니게 됐더라고요. 머리도 파마한 지 몇 달이 됐는지 뿌리 흰머리가 훤히 보였어요. 아,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갈망이 올라왔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 나도 누군가가 제 하루 일과를 궁금해하고 제 기분을 물어보고 제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나도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소중히 여겨지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남편에게서 그런 걸 바라는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고, 아들은 자기 일로도 바쁘고, 저에겐 그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 인생이 이미 끝난 건 아닐까? 앞으로 남은 시간도 지금처럼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아직 52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며칠 후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화가 올 줄은. 그리고 그 전화가 제게 얼마나 달콤하고도 위험한 설렘을 가져다 줄 줄은. 화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호 어머님이시죠? 저는 준호 담임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급하게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준호가 무슨 문제라도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좋은 얘기를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어요. 준호가 최근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국어는 전교 20등 안에 들었어요.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준호는 원래 국어를 어려워했는데 언제 이렇게 늘었을까요? 정말요? 어머, 그런데 집에서는 말을 안 해서 몰랐네요. 아이들이 보통 그래요. 부모님께는 안 말하죠.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시간 되시면 한번 학교로 오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가 좋을까요? 내일 오후 4시 정도 어떠세요? 아이들 수업 끝나고 나면 조용해져서요. 다음 날 처음으로 제대로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갔어요.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파운데이션만 발라도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죠.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었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교무실을 찾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가까이에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어요. 45살이라고 했는데 40 초반 같았죠. 키가 꽤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지적이면서도 온화한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준호 정말 착한 아이예요. 성실하고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선생님이 준호 성적표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어머님이 집에서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혼자 힘으로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네요. 더욱 대단한 거죠. 선생님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어머님,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해지셨어요. 준호가 요즘 조금 우울해 보여요. 성적은 좋아졌는데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정말요? 집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요즘 준호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부모님이 많이 바쁘시다거나. 선생님의 질문에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말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희 부부가 요즘 대화가 별로 없어서요. 혹시 그게 아이에게 영향을 준 걸까요? 왜 처음 만난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들은 부모님 관계를 생각보다 많이 지켜보거든요.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저녁 식사 때라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남편이 워낙 바빠서 집에 늦게 와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이라도 준호와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어요. 대부분 준호에 관한 얘기였지만 중간중간 저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셨어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아이 뒷바라지 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관심을 보여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지 제 힘든 점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처음 만났는데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았어요. 상담이 끝나고 일어서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개인 연락처도 적어놨어요 라고 하셨어요. 제 손에 명함을 쥐어주실 때 손가락이 살짝 스쳤는데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몰라요. 집으로 오는 길에 계속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진심으로 경청해 주시는 모습.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서 그런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오늘 담임 선생님 만나고 왔어.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야, 내가 성적이 많이 올라서 칭찬하러 부르셨어. 아, 그러셨구나. 준호가 안도하며 웃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가 요즘 좀 우울해 보인다고 하시더라. 준호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엄마, 아빠랑 엄마가 요즘 많이 안 좋죠?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시 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화를 안 하시잖아요. 예전엔 그래도 같이 TV도 보고 그랬는데 준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 가족이 문제가 있는 거였구나.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서 오늘 학교 갔다 왔다며? 라고 물었어요. 응, 준호 성적이 많이 올랐대. 그래, 다행이네.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선생님과의 만남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언제 이런 대화를 나눠봤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선생님에게서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꼈어요. 다정하면서도 든든하고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우리 남편에게서는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그런 매력을 말이에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이야. 선생님은 준호의 담임일 뿐이고 저는 유부녀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혹시 또 시간 되실까요? 준호 진로 상담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리고 싶어서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네, 언제든 좋아요. 이번엔 학교가 아니라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교무실에서는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조용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한 말씀이었지만 왜인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와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감정에 빠져들 줄도. 카페에서 만난 건 그 다음 주 금요일 오후였어요.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였는데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은 저보다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계셨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이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오늘은 안경을 벗고 계셨는데 눈이 더 또렷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어깨 라인이 참 좋더라고요. 커피 드릴까요? 선생님이 물으셔서 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커피를 가져오시는 동안 저는 거울로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오늘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하고 나왔거든요. 준호 얘기부터 할까요? 선생님이 앉으시며 웃었어요. 네, 그러시죠. 하지만 이상하게 준호 얘기보다는 다른 게 더 궁금했어요. 이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뭘 하시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지. 1시간 정도 준호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은 정말 세심하게 준호를 관찰하고 계셨더라고요. 준호는 문과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요. 그런가요? 집에서는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집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실 텐데. 갑자기 제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저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말요? 지금 이렇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신데 집에서도 그러세요? 선생님의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매력적이라니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왜 안 돼요? 사실을 말한 건데.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웃으셨어요. 어머님은 본인이 얼마나 매력적인 여성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초기에도 이런 말을 잘 안 했는데 하물며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어머님,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많이 외로우시죠?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 걸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서요. 선생님이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제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힘들어도 혼자 참고, 외로워도 혼자 견디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제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감동이었어요. 죄송해요. 괜히 눈물이.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울어도 돼요. 참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외롭거든요. 네. 제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고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매일 빈집에 들어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모르게 선생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은 가족이 있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선생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외로워요. 제 말에 선생님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곁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었어요. 선생님은 아내와의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다고 했어요. 아내는 선생님이 너무 조용하고 재미없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하게 됐다고요. 3년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만날 기회도 없었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벌써 저녁 7시가 다 되어서 일어나야 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카페를 나와서 걷는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만날까요? 네. 또 준호 상담을.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선생님,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한 사람이잖아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행복할 권리라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오는 길에 내내 가슴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봐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건가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설레어도 되는 건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역시 없었고 준호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선생님 생각만 났어요. 이런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던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다는 것,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저를 만들어준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다는 것. 며칠 후, 결국 저는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나요. 답장은 금세 왔어요. 정말요? 너무 기뻐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 약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일어날 일들을 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은 골프를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고, 준호는 학원에 가서 저녁 늦게 온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하루 종일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 거였죠. 이번에는 시내 한복판의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천천히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렜어요. 그날 아침부터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옷장을 뒤져서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냈어요. 남편과 결혼 기념일에 입으려고 몇 년 전에 산 건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그런 거 입고 어디 가려고?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입어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몸매도 나쁘지 않고 색깔도 제 피부톤에 맞더라고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립스틱도 발갛게 바르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벌써 와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진심으로 감탄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라운지는 정말 운치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도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구석 소파에 앉으니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오늘 정말 특별해 보이세요. 선생님이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평소와 뭐가 다른가요? 저도 모르게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모든 게 달라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눈빛도 미소도 분위기도 마치 꽃이 피어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이런 찬사를 들어봤나 싶었거든요.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점점 더 깊은 얘기로 이어졌어요. 정희 씨, 선생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행복하냐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부터 그런 걸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 순간 말이에요. 저는 선생님 눈을 바라봤어요.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정말 오랜만에.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정희 씨를 만난 후로 매일이 기대돼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석 씨, 저도 모르게 선생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왜 안 돼요?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는데. 하지만 저는 결혼했다는 거요? 하지만 그 결혼이 정희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정희 씨,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지하게 고백했어요. 처음엔 그냥 준호 엄마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정희 씨라는 한 사람에게 빠져버렸어요.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선생님 생각만 해요. 하루 종일 밤에도.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라운지를 나와서 호텔 정원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 걸으니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정희 씨, 선생님이 정원 한쪽 벤치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달빛이 선생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너무나 다정하고 애틋한 표정이었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회 넘게 남편 외에는 아무도 키스한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손을 올리더니 부드럽게 입술을 맞췄어요.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는지, 이런 사랑을 갈망하며 살았는지. 그날 밤 우리는 선생님 아파트로 갔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선생님은 정말 다정했어요.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마치 깨질 것 같은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그 후 한 달 동안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준호 상담이라는 핑계로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 집에 가기도 했어요. 그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꼈고 다시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요즘 많이 바빠요? 왜?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예전보다 예뻐지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가 눈치채기 시작한 건가요? 그냥 운동도 하고 관리를 좀 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물어봤어요. 정희야, 너 요즘 준호 담임하고 자주 만난다며? 응? 누가 그랬는데? 회사 동료 부인이 봤다는데. 호텔 라운지에서.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 그건 준호 진로 상담 때문에. 진로 상담을 호텔에서 해? 그것도 토요일에?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성모 씨, 정말 오해야.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얘기하려고. 정희야, 나를 바보로 보나? 20회를 함께 살았는데 내 표정만 봐도 안다. 결국 들켰어요.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남편은 내가 나한테 얼마나 실망했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겠냐며 자책하기도 했고, 동시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며 분노하기도 했어요. 준호도 결국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부모가 큰 소리로 싸우는데 모를 수가 없었겠죠. 엄마, 정말이에요? 준호의 실망한 눈빛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준호야, 아빠한테 왜 그랬어요?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 선생님도 학교에서 문제가 됐어요.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퍼진 거죠. 정희 씨, 미안해요. 제가 신중하지 못했어요. 선생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이러다가 저 교직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고 준호는 저와 대화를 끊었어요.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정근을 신청했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려는 일시적 감정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어요. 민석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지만 동시에 결핍된 사랑에 목말라 있던 제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밤 준호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우리 가족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의 불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외로웠어요? 준호의 질문에 눈물이 났어요. 응, 많이 외로웠어. 하지만 그게 변명은 안 되지. 아빠도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관심을 안 가져서 미안하다고. 그제서야 남편도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정희야,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쉽지 않았어요. 상처는 깊었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부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TV를 끄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도 변했어요. 오늘 기분 어때? 뭐 힘든 일 없었어? 라며 제 마음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석 선생님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났어요. 정희 씨, 후회해요? 아니에요. 선생님을 만나서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정희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행복하세요, 민석 씨. 정희 씨도요.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그 일이 있은 지 1년 후예요.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고 이제 저와도 예전처럼 대화해요. 엄마, 그때 일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어요. 아직도 때때로 어색할 때가 있지만 적어도 서로 무관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가끔 민석 선생님 생각이 나요. 그분도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 궁금해요. 그 짧았던 사랑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족 안에서도 나눌 수 있다는 걸.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52살의 나도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는 않아요. 대신 저 자신과 마주하고 가족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늦은 봄날의 그 고백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비록 아픈 상처도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도 주었어요.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더 성숙하고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됐어요.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때로는 달콤한 설렘으로, 때로는 깊은 상처로.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가 됐어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저 자신과 함께.